한국의 고교생들이 중국이 가장 어려워하고 싫어하는 방법을 고안해내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국에서가 아니라 미국에 사는 한인 고교생들이 중국을 대항할 아이디어를 냈다는데요. 이와 같은 배경은 중국이 최근 들어 동북공정을 크게 강화하면서 한국의 모든 것이 중국 것이라는 속국 프레임을 들고 나오며 한국뿐만 아니라 교포사회에서도 이에 대해 반응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 중국은 연일 한국의 막무가내식 모습을 보이는데 최근 들어 매우 심각한 상황을 연출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동북 공정의 차원으로 문화나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방향으로 작업을 펼쳐온 것과는 달리 이제는 외교 장관끼리 회담을 하며 국가 간의 협의 사항을 중국 마음대로 발표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는데요. 그들은 가장 예민한 코로나 백신 문제에 있어서 한국은 중국 백신을 맞기로 했다는 식의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그것도 중국의 온라인에서 퍼지는 괴담 차원이 아니고 한중 간의 외교 장관끼리 회담 후에 나온 말입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중 간의 외교 장관끼리 만나는 매우 공식적인 자리 후에 중국은 한국과 제대로 된 협의를 발표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 마음대로 적당하게 이야기를 지어낸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 내용은 정우용 외교부 장관이 중국의 왕이 부장과의 회담 뒤에 나온 발표문이 문제가 됐습니다. 그들은 한중 외교장관 회담을 가진 뒤에 느닷없이 중국의 해외 동포들에게 백신 접종을 한국이 지지한다며 중국에서 현재 추진 중인 해외에 거주 중인 중국인들에게 자국 백신을 맞게 하는 작업을 한국이 지지했다는 것입니다. 한국 외교부의 발표에는 언급되지 않은 내용인데 중국이 자국 백신을 전 세계에 유통시킨다는 신념 아래 일방적으로 해당 내용을 게재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시노팜, 시노백 백신이 예상과는 달리 해외에서 반응이 좋지 않은 상황이 나오자 중국은 가난한 나라에는 돈을 빌려주는 대신 중국 백신을 맞으라고 강요하고 있으며 한국에는 외교회담 이후에 중국의 백신을 수입하라는 의견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시노팜, 시노백 백신 등의 3상 결과를 어디에도 제대로 공개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 질병당국은 중국 백신을 수입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심지어 러시아 백신이 90% 이상의 효과가 나온 상황에서도 당장 수입은 어렵다는 의견을 내고 있는 등 매우 신중하게 움직이는데 아무 임상도 없는 중국 백신을 들여올 리가 없습니다만 중국 외교부는 한국에 중국 백신을 공급하기로 했으며 여기에 더해서 중국 백신을 맞은 국민들을 한국에 자유롭게 여행하는 신속 통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진짜 문제는 중국에서 중국 백신을 맞은 사람들이 한국의 신속 통로로 입국하게 된다는 이야기인데 이처럼 한국 질병당국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막무가내로 한국과 외교장관 회담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홍보합니다. 이렇게 중국이 움직이는 것은 미중 간에 한국이 중국 편이라는 아군 만들기를 하는 동시에 전 세계에서 우수한 중국산 백신을 방역 모범국인 한국도 사용한다는 홍보 효과를 노리는 불쾌한 의도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도 파악됩니다. 중국 외교당국은 춘묘 운동이라고 해서 한국 내에 중국인을 위한 백신 접종 센터를 세우는 것을 한국도 동의했다며 전 세계 많은 국가들에게 여건이 된다면 중국 백신 접종 센터를 세워서 해외 동포의 안전을 책임지겠다는 의견을 냅니다. 게다가 중국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은 중국에 계속 있으려면 중국 백신을 맞아야 한다는 강요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에서 근무하는 주재원 등 많은 한국인들은 어쩔 수 없이 중국산 백신을 맞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칫 이번 일로 중국이 많은 국가에 중국과 교류하려면 반드시 중국산 백신을 맞아야 입국이 된다고 강요한다면 여러가지 경제관계가 깊은 한국에서는 중국의 이러한 막무가내 강요 방식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동북공정도 그렇지만 이제 우리 삶의 큰 위협인 코로나까지 백신을 강요하는 중국의 모습이 나오자 많은 네티즌들은 절대 중국 백신은 맞을 수 없다, 증명되지 않은 백신 외교는 하지 말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은 외교장관 회담에서 게임이나 드라마 등 한류 콘텐츠 제재를 해제하고 활성화해달라는 한국의 요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소통을 강요하면서 한국의 요구를 사실상 거절해버렸습니다. 한국이 바라는 것은 하나도 들어주지 않은 데다가 중국 백신 센터를 한국에 세우겠다는 합의도 안 된 내용을 외교장관 이후에 일방적으로 발표해버린 것이죠. 또한 이렇게 중국은 한국의 부탁을 하나도 들어주지 않으면서도 한국 반도체와 5G 기술 협력을 하자면서 적극적으로 손짓하고 있습니다. 이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을 추진하는 미국이 세계적인 반도체 부족 사태 와중에 삼성전자를 100억간에 초청한 것으로 알려지자 중국도 질세라 한국의 첨단 산업에 대해 적극 러브콜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외교부는 중국은 한중 자유협정 FTA 2단계 협상을 조기에 타결하고 한국과 5G, 빅데이터, 녹색경제, 인공지능 AI, 반도체, 신에너지, 보건산업 등 분야의 협력을 중점적으로 강화해 질 높은 협력 파트너가 되기를 원한다고 밝히기도 한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 외교부 발표에는 중국이 협력을 희망하는 구체적 분야가 언급되지 않고 한중 경제협력 공동계획을 가능한 한
조속히 채택한다고만 밝혀서 한중 외교회담 이후 동상이몽하는 모습이 계속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중국의 염증을 느낀 미국의 한인 고교생들이 해외 최초의 움직임을 이끌어내서 주목이 되는 것인데요. 미국 동부를 중심으로 한 청소년 단체 재미 차세대 협의회 AAYC는 4일 현지 시간 뉴저지주 테너플라이가 매년 10월 21일을 한복의 날 코리안 한복 데이로 선포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복이 한국의 전통 복식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코리안이라는 단어를 정식 명칭에 삽입했고 한복도 한글 발음 그대로 한복으로 표기했습니다. 10월 21일을 선택한 것도 한국에서 시행되는 한복의 날과 날짜를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한국을 제외한 외국에서 한복의 날이 제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것이 AAYC의 설명입니다. 한인 고교생들이 한복의 날 제정을 위해서 나선 것은 중국이 김치와 한복이 중국의 문화라는 억지 주장을 펴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유튜브에서 김치와 한복 논란을 접한 브라이언 전 AAYC 대표가 온라인으로 회원들과 대책을 논의했고 한국이 한국의 문화라는 근거를 남기자고 뜻을 모았습니다. 미국 정치권과 지자체들이 한국 한복의 날을 제정한다면 후세에는 중국의 억지 주장을 반박하는 근거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논리입니다. 뜻을 모은 학생들은 미국 정치권과 지역 정치인들의 한복의 날을 제정해달라는 청원 서한을 보냈고 마크 지너 테너플라이 시장이 처음으로 학생들의 요청을 수락했습니다. 진너 시장은 한복의 날 선포문에서 한복의 기원은 기원전 2333년 단군이 건국한 고조선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며 한복이 한국의 전통이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진너 시장은 테너플라이 씨가 한복의 날을 선포한 이유에 대해선 한인 사회의 힘과 대한민국의 특별한 관계를 기념하기 위해서라고 명시했습니다. 실제 이 학생들이 논의한 것과 같이 한복 논란은 미국에서 동시에 이루어져야 훨씬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국이 아무리 외쳐봤자 중국은 전 세계에서 미국 외에는 자신들의 상대가 아니라는 기조가 뚜렷하기 때문인데 특히 최근 미세먼지 오염 논란에서도 미국 나사가 등장해 중국이 오염시킨 게 맞다고 위성사진으로 증명하자 그제서야 중국도 겨우 일부 사안을 인정한 모습입니다. 따라서 미국의 한인 고교생들이 이렇게 힘을 합쳐서 미국 시장을 통해 한복의 날을 선포한 것은 중국에 있어서는 가장 피하고 싶은 장면이 되는 것입니다. 테너플라이 씨는 오늘 6일 한복의 날 선포식을 열 예정인데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계획도 세웁니다. AAYC는 테너플라이를 시작으로 미국 내 다른 도시들을 대상으로도 한복의 날 제정을 설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AAYC는 지난 2017년 뉴저지의 한 고등학교에서 한국계 학생에 대한 교사의 인종차별 행위에 대처하기 위해 자생적으로 결성된 청소년 단체로 미국 내 한인의 정치력 신장이 주요 목표이지만 최근 구글이 김치의 원산지를 중국어로 표시하자 단체로 항의 메일을 보내 1시간여 만에 원산지를 바로잡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고교생들이 한복의 날을 직접 미국에서 제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다양한 누리꾼들은 어른도 하지 못한 일들을 학생들이 이뤄냈다는 자랑스러움과 더불어 이들이 실제 매우 효과 있는 방안을 고안해냈다고 극찬하는 모습입니다. 중국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상대방 국가와 신뢰관계가 아닌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칼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한국은 미중 사이에서 독자적인 외교 방안을 찾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이처럼 해외에서까지 한국에 힘을 실어준다면 중국의 동북공정은 한국에 한해서는 성공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역사적으로 한국인들은 독립운동을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펼쳐왔으며 그러한 성향이 지금까지도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트리블 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